안녕하세요. 주식거부입니다. 오늘은 방송이 한 20분 정도 늦었습니다. 개인적인 볼 일이 좀 있어가 좀 늦었네요. 오늘 반은 맞추고 반은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양전했다가 다시 밀려버리고 그나마 2600선은 지켰네요. 제 판단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 사과의 말씀드리고, 지금 나스닥이 미국 주식이 이 지수들이 미쳐 날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반영도 못 받는데 코스닥만 미쳐 날뛰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개를 갸뚱하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쳐 날뛸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상이고, 음, 어차피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시기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듯이 지금은 거꾸로 갔다 바로 갔다 앞뒤 옆뒤 쳐올리고 쳐발려도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기가 저희들이 주식 거부위가 사는 종목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만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 조금이나마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비정상적인 종목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사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 소중한 자산, 제 소중한 시들을 헛되이 날리고 싶은 생각이, 단돈 1원도 날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 지지와 맞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거고, 물론 수익을 보기 위한 고통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코스피 2600을 지킴으로 인해가, 이 보시면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적게 팔았다 들었다 뺐다 박았다 했는데, 기간 검토 다 돼갑니다. 요놈들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면은 2650 한번 뚫고 올라 그랬죠. 그러면 자동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여줘야 될 거고, 72,500원 정도까지 올려줘야 될 거고, 아마 이번에는 소부장이 삼성전자 소부장 전공정 공정은 따라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이거 끌어올리면서 지금까지 수혜받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끌고 올라갑니다. 조금 끌고 올라가면서 어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내일 시장부터 한번 쭉 체크하시고, 지금 현재 완전한 변동성 장세에 또 퍼펙트한 종목 장세입니다. 나스닥 지수와 상관없고 코스피 지수와 상관없고, 올라갈 놈 올라가고 뒤질 놈 뒤지고 빠질 놈 빠지고 처질 놈 처지고 옆으로 길 넘기는 거 확연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첫째, 재무가 우수한 회사, 성장이 보장되는 회사.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경영자의 마인드가 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 더 좋으면은 ESG를 위해서 확실하게 노력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은 반드시 성장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적 장세든 어쨌든 대세 상승이든 대세 하락이든 간에 그것이 파악대가 있는 종목들은 턴 어라운드 할 때는 그 회사의 그 종목부터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고통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에는 수익을 보는 게 타 종목보다는 확률적으로는 훨씬 낫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은, 어차피 이 주식이란 건 49%, 51%의 차이입니다. 그 2% 차이 때문에 잘 아시면 인부서, 꽃부서의 수익률이 확연하게 틀리지는 거예요. 그거를 꼭 좀 명심해 줬으면 하는 게 거북이 바람입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오늘 HMM
음, 저도 이 정도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한번 보다가 제가 제 개인 톡방에 아무래도 오늘 선물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갈 것 같아 했는데 딱 제가 말하고 난 뒤 30분 뒤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죠. 가격 제한폭까지 10포인트 올라가면은 거의 9% 10%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기간이 던지고 공매가 들어오든지 이래 버리면은 좀 빠지죠. 한 2, 3%, 3, 4% 빠집니다. 빠지는데 오늘 거래량 공매 수량이 작년 5월 이후에 최대 거래량 최대 공매 수량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작년 11월 달 가격 제한법에 선물이 한번 띄 있고 올해 1월 달 작년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11월 27일 올해 1월 27일 그 다음에 7월 달에 들어서 가격 제한법까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작년에 11월 달과 올해 1월 달은 수급에 따르는 거였고 오늘 가격 제한법까지 올라간 거는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러냐면 오전에 이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외국인의 프로그램이 양매수로 돌아서면서 무차별로 매도를 쭉 당기는 바람에 섣불리 급하게 기관들이 수익 실현 플러스 주가의 눌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기관의 주가 방어는 매각 이슈에 따른 거였고 오늘은 외인이 기관들 검투들을 뒷담화 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뒷담화를 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관이 왜 100만 유나 팔고 검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연기금이 팔았을까요? 연기금이 왜 팔았을까요? 자, 요 연기금이 이래 오늘 100만 유로 팔았다는 것은 매각이 확실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매각 공시가 나오게 되면 연기금은 어느 회사든 상관없습니다. 매각 공시가 나오는 그 날에는 연기금은 빠집니다. 그 빠지는 이유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사협정이죠. 그렇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의 100만 주의 매도는 오늘 확연하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5,500원에서 27,130원까지 쭉 빼는 이 상태가 요 날이죠. 요 날 25,500원 21,500원인가 여기서 이까지 공매를 때릴 때 기간이 공매를 때렸습니다. 외국인이 아닙니다. 한간에는 JP 할배가 때린 임원에 샀는데 오늘로서 확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공매는 수익을 위한 공매가 아니고 매각을 위한 공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11월 달과 1월 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을 때 선물이 그 향후의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을 때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1100만 주에서 1200만 주였습니다. 신기하죠? 오늘도 1200만 주 11월 달에도 1200만 주 1월 달에도 1000만 주, 한 1100만 주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하게 갈까요? 신기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던 선물의 거래량에 대비해서 현물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가 딱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매각 이슈 중에 나온 걸 제가 깨끗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저도 지금 이 회사 주식을 4년째 보고 있습니다. 4년째. 4년째 재물을 보고 분석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물론 그 판단에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쭉 이 회사의 주식을 매집을 해왔지만 아마 석사는 못해도 학사는 못해도 석사하기는 바를 정도로는 될 것 같다고 제 자신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방향이 맞든 틀리든 물론 제가 판단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점을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 방안입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했듯이 SM 상선의도 꽃놀이패, 산업은행도 실은 꽃놀이패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방안인데, 하나는 왜 이 사람들이 우선 올해 9월달 나올 전환사채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두 개입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 되면은 인수자가 받아가는 거고, 두 번째, 안 되면은 그 명분으로 이 회사 주식을 HMM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 주식이 흡수를 한다면은 매각하는 거고, 만약에 전환해서 인수업체에서 이 주식을 양만큼을 인수한다 그러면은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첫째, LG화학이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엔솔의 지분이 약 70%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가는 반응 안 해요.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물적 분할을 했지만, 물적 분할해도 지분을 70% 갖고 있는데도 그 회사 지분을 70% 팔까요? 단지 그 지분 보유량에 따르는 보유 비율만 올라갈 뿐입니다. 그에 대한 주식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올랐던 거는, 선물까지 올랐던 건 아마 일찍 외국인은 파악했던 것 같아요. 오늘 물론 뭐 공시가 나온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나오더라도 시장에 나올 지분이 아니다, 물량이. 적각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적각 반응했을 때 10%를 튀는데, 이게 확인이 된다면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두 번째, 만약에 안 된다면, 만약에 인수처에서 어제 SM도 그랬지만, 연구재산한다면 자기는 입찰을 포기하겠다. 유찰이 되고, 안 된다면 한 달 동안, 8월 20일 동안, 뭐 여러 군데 의사 타진하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조건은 그럴 겁니다. 연구재산사채 해결 방안. 뭐 싸게 주든 비싸게 주든 그거보다도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한 가지 또 꽃놀이패라는 게 뭐냐면, 산업은행이나 해증공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옛날에 또 하나 비교를 해드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중에서 그 당시에 산업은행장이 이동글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게 HMM은 전환사채를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는 비엠이 걸린다. 자, 그러면 아시아나는 그렇게 연구체를 회사에서 매각가 없앨 정도의 회사 측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비엠이 안 걸렸나요? 앞뒤 안 맞는 상식적이지 않은 짓거리를 한 데가 산업은행인데, 아시아나는 그렇게 해주고 연구체를 없애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HMM 뭐 연구체 나왔어요. 주식으로 전환됐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명분 쌓기로는 유찰이 된다면 산업은행이나 해준공에서는 이 회사채를 HMM이 매집해서 소각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유찰이 될 경우. 그래서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이 회사의 CB와 BW는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다만 지분 비율만 올라갈 뿐입니다. 아마 그게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든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팩트는 CB와 BW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오늘로서 그 확신은 확실하게 됐죠.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아니면 최소한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결국은 CB와 BW를 혹시나 안고 매집하고 인수할 회사가 있으면 끌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래 간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약 12조가 되는 거 어떻게 또 처리할까요? 꼴짝 빠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매집하면 돼요. 근데 그걸 왜 안 할까요? 명분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주식이 이 회사가 유찰됐으면 좋겠어요. 1차, 2차의 걸치가. 그러면
또 이 주가가 또 목표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인수한다 해도 그 유찰돼 가지고 12와 BW가 정리가 HMM 자체에서 정리한다고 보다는 못하겠지만 일단 놓지 않는 데에 대한 확신이라면 거기에 따라 주가는 또 반응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게 25,000원 선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프로냐? 20%. 그렇죠. 약 20% 정도인데 오늘 이 정도에 하면 반응 몇 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조심하고 평정심을 가져야 될 게 앞으로 한 달 동안 8월 21일 오후 5시 전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게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신망의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오늘같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폭등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이 좋을까요? 네,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평균적으로 이게 현재 작년 12월 달부터 계산을 해보시면은 대충 21,500원, 많게는 22,000원 사이에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자, 비중 한 20, 30%를 한번 폭등해가 예를 들어서 2만 2, 3천까지 간다면 비중 한 20, 30% 줄여보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0, 30% 정도. 물론 목표가는 25,000원, 27,000원, 3만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때 좀 더 차트상이 확인이 된다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자 1차 저지선에서 오늘 꼭대기에 딱 한번 찍고 내려서 21,000원 타치 한번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요 딱 타치하는 지점을 딱 보시면은 요거와 부딪혀요. 요거와 자 120일선을 들고 안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방보다는 내일 갭 상승해서 21,000원까지 한번 다시 한번 출하해 볼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는 좀 아깝죠. 예, 그리고 내일부터 아마 뉴스가 줄줄이 사탕을 놓을 겁니다. 이제 어디서 인수하니 안 된다니 전환사채 때문에 안 된다니 뭐니 흔들리지 마시고 최소한 자기 평균 밑에서 지금 매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매집 물량을 조금씩 소화하면서 얘들하고 같이 손바꿈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저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도 애체만큼은 이 주가에 대해서 좀 더 뒤다보고 면밀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캔들상으로 보면은 눌림목이 없어졌어요. RSI도 지금 눌림목이 없고, 거래량에 봐서도, OBB로 봤을 때 눌림목이 지금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T 오르죠. 한번 꺾일 수는 있겠지만, 재차 바운딩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여러분, 제가 내피세를 한번 돌리자고는, 지금부터 50% 한번 봅시다. 얘들이 얼마큼 끄집고 올라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외인 보유율 12% 12%를 넘긴다 그러면 기관들 못 견딥니다. 기관들 빨리 들어옵니다. 오늘도 끄집그때 기관이 한번 빨리 들어온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과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와 매도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공매도 계속 주차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기관들이 공매도를 때릴 때, 자, 4월 21일, 요 날부터 시작입니다. 4월 21일, 보셨죠? 4월 21일부터입니다. 쭉쭉쭉, 요거 보셨죠? 쭉 보셨죠? 쭉 보셨죠? 요놈들이 주범입니다. 이 기관들이 주범입니다. 오늘 와서 확연하게 저는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4월 21일부터 보시면은 요놈들이 주범입니다. 자, 25,000원대부터
17,130까지 이 때렸던 약 270만 주에서 300만 주의 공매도, 대차 공매도는 현재 남아있는 3,500만 주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요거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주가의 눌림목을 위한 공매도였어요. 시세 차익을 위한 공매도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25,500원 이상 21,000원만 올라가면은 요놈들 안 들어올 수 없어요. 이렇게 외국인은 수급에 따라 조금 팔지는 모르겠지만 21,000원대가 뚫고 안착을 해버리면은 요놈들 들어와야 됩니다. 양은 약 270만 주, 300만 주라고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내리든 월요일든 어찌됐든 30만 주, 30만 주, 50만 주 이렇게 들어오면 아직 더 남았네, 더 올라갔거네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위험한 건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시세 차익을 노린다 그러면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행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하나, 외국인이 이거 싸다 싶어서 아직 PBR이 0.5도 안 돼요. 0.5 세상에 0.5가 얼마인지 아시죠? 1을 기준으로 하면 0.5 같으면 지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산 다 팔아가지고 주면은 지금 가격에 1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00원을. 0.5 같으면 PBR 기준. 외국인은 그런 거를 잘 보기 때문에 싸다 싶으면 가차없이 들어옵니다.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 매각이 되고 연구체하고 전환사채는 시중에 장에 흘러놓지 않겠다, 유통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감을 계속 보고 긴가 민가 하면서 조금씩 모아한 게 이만큼 모았습니다. 자, 보시면 얼마나 모으신지 아시겠죠? 6월 29일부터 지금까지 모았다. 프로그램조차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 그러니 뭐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초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십시오. 자, 그 다음 대환유화. 자, 모아가는 자리 계속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팔면 바로 들어갈게요. 사고 계시는 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수량을 더 늘려가면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단지 자, 외국인의 수급을 잘 보시면은 저점 바닥, 우수한 종목, 저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아시죠? 저점 바닥에 있는 건 매수 들어옵니다. 우수한 회사 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대한항공 오늘 슈팅 한번 졌네요. 이 실적이면 이게 다 이게 보시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 그러나 단기로는 봤을 때는 대한항공은 더 이상의 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보시고, 오늘 제 가족분 한 분 중에서 호텔 신라들 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게 좀 주식을 좀 보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3월 16일 날 76,600원이 최고의 바닥을, 올해 최저점을 바닥으로 보고 71,900원 오늘 거의 바닥까지 왔죠. 이럴 때는 한번 담가 봐야 됩니다. 이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약 7, 8%의 수익이 생기는 거겠죠. 요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끌개는 뭐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상기 가이던스가 추정치가 나오겠죠.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 호텔 신라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망할 회사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분희 씨가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인드도 경영자 마인드 지원은 이분희 씨 마인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옛날에 제주도에서 누가 한번 사고 쳤을 때도 전액 변상을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마인드들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죠? 하나 대인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이분지 씨 경영 마인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자, 그런 호텔 지금 장사 안 된다고 저평가돼서 쭉쭉 내려오면 요럴 때는 담가 보시는 거 아주 우수한 탁월한 실력이라고 저는 평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네이버. 네이버 공방이죠. 네. 흘러내릴까요? 지금 계속 이게 흘러내릴지 안 내릴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22,000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게 제 주식 거북이의 판단입니다. 거북이 판단입니다. 자, 내일까지만 버티주면은 다음 주 반응합니다. 이유는 이제 실적장에 카카오 다음에 한 2, 3일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가는 일주일 전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버티만 주면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자리, 요 라인 21,200원. 저는 여기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버티면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을 끌어보면 121선 121선입니다 121선이 22,000원입니다 22,500원 정도 나와요. 끝까지 밀리지도 않아요. 자, 보시면 저가가 22,500원 딱 떨어지죠. 그래서 반응하고 다시 끄집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121선이 정확하게 20만 2,686원 나와요. 20만 2,700원 보면 정확하게 저가가 20만 2,500원에 한번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금요일까지 내일 장까지만 버티면 월요일 날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마 묘하게도 맞아떨어지게 코스피도 아마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도 또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가 이 주식은 반응하면서 21만원 선을 한번 뚫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는 게 거북이 판단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아직 안 파신 분, 하루 이틀, 거래일로 따져서는 한 2, 3거래일만 보시면은 판가름이 날 것 같네요. 예, 아직도 수익권이 계시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죠. 보시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 보시면 되고, 현재 나스닥이 한 9포인트 정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품이잖아요. 오늘 빠진다고 내일 한국 주식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순진한 생각, 걱정하시는 것도, 그러면 오늘 빠졌다고 내일 한국 주식이 올라갈까, 그것도 사실은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스닥 영향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영향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국 증시 수급에 따라가 외국인과 기관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 코스닥 대비해 가지고 2700선에 가가 있어야 됩니다. 2700선에. 안 맞죠? 이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정상이 정상화 되는 시간이 곧 도래합니다. 그러면 교통정리가 되면서 시계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듯이 반드시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썸머 랠리 그러는데, 썸머 랠리보다는 종목장에서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 방송을 보시고 주식을 사실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설명을 드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수익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HMM을 가지고 계시는 분, 지금까지 소고리 뼈가리 다 하고 있는데 산전수전 공수전 겪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방송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하지만 굿 보시고 떡 드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자, 노이즈,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뉴스 나오는 거, 이런 뉴스들이 나가 지랄 발각을 터면, 예를 들어 일찍 전화하면 말라 올라갑니까? 이게 꼬라박아야지. 놓은다 그래서 어저께 놓은다는 그 소식이 오늘 폭락할 거라고 설레발이 치는 인간들, 그 안에는 갈로 열고 공매도 알바생들 갈로 닫고 요런들까지 폭락합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7월 19일부터 놓은 이야기입니다. 7월 19일부터. 그렇죠. 주가 악영향 연구체 전화면 정확하게 7월 18일부터 HM 1조 규모 연구체 전화 주가 악영향 불가피 대신정권 요놈이 공매도입니다. 결론이 이리 나왔잖아 오늘. 그죠? 자, 개의치 마시고 조금 내려간다 올라간다 어차피 끌고 올라갑니다. 유찰되는 게 더 좋고, 유찰 안 되면
조금 좋고 유찰되면 더 좋고 앞으로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지금까지 기다린 거 좀 더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가 전체적으로 수익 보고 손 틀고 나가합시다. 자,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